모든 성공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는 차가운 머리, 다시 말하면 냉철한 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따뜻한 가슴, 그리고 부지런한 손발. 요 세 개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되질 않아요. 우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차가운 머리,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해 봐야 됩니다. 첫째가 이 회사가 합법적인가? 합법적인가? 물론 회사라는 이름 위에 간판을 걸었으면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속으로 불법을 행하는 회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걸 보셔야 된다. 냉철한 머리로 판단해 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이에요. 도덕성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도덕성이 또 아무리 좋아도 경영 능력이 형편없으면 그건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품의 질과 가격입니다. 제품의 질이 좋고 가격이 적정한 것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제품의 질이 좋고 가격이 비싼 것은 시중에 얼마든지 있어요. 소위 명품이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제품의 질도 좋지만은 서민이 쓸 수 있는 가격인가 하는 걸 따져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 보상 플랜.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빨대 꽂아 다 빨아먹고 나한테 오는 것이 없다. 위에서 다 빨아먹고 없다. 그렇다면 그거 뭐 할라 해요, 그런 거. 그런 회사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아요. 돈이 되긴 되는데 누구 돈이 되느냐? 경영진과 상류층에 돈만 돼요. 자기는 안 되는 경우예요. 마지막으로 비전이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됩니다. 비전. 그런 걸 냉철한 머리로 판단해 보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이냐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합법적이지만 옳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기업들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은 저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어디 해안에 기름이 쏟아 부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름 오염과 관계된 회사는 기름 제거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10원도 보상 안 해줬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요 제품 좋고 가격 좋은데 요걸 과연 내 친구나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으로 판단해야 될 게 두 번째는 보람 있는 일인 거예요. 보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보람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언젠가 이야기할 텐데요. 보람 있는 일인가? 기적의 사명선언문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사학가가 쓴 건데요. 로라 베스라고 하는 사학가가 쓴데 거기에 우리나라 송영근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그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세 어떤 신부가 길을 지나가는데 세 명의 석공이 돌을 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한 석공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석공이 대답하는 게 보면 모르셔. 돌 쪼고 있지 않소. 두 번째 석공에게 또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돌 쪼고 있지 않소. 세 번째 석공에게 또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주춧돌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을 쪼고 있다는 행위는 똑같은데 첫 번째, 보면 모르죠. 돌 쪼고 있지 않소. 그러면 이놈은 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돌을 쪼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석공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하는 수 없이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석공은 돌을 쪼는 하찮은 일이지만은 자기가 쪼는 이 돌이 거대한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에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누가 돌을 아름답게 그리고 빨리 잘 쪼겠나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이 보람 있다고 생각해야 뭔가 잘 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한다든가 하는 수 없이 한다든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한다든가 북한에 물 뿌리는 놈처럼 그래가지고는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보람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왜 1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냐? 왜 1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냐? 뭔가를 극복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뭔가를 극복하는데. 그런데 1만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생각해 보면 하루에 3시간씩에서 3년이 걸리는 시간이고 하루에 6시간씩 하면 5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빌 게이츠나 아까 빌 조이라든가 비틀즈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비틀즈는 자기 증언에 의하면 하루에 8시간씩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음악가 되어버렸어요. 빌 조이와 이 빌 게이츠도 자기들 증언에 하면 5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하루에 2-3시간 자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그래서 자신들 입으로 1만 시간이 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됐고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가 됐습니다. 그걸 더 열심히 한다면,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씩을 투입한다면 3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아까 여기 있었던 리더들이 전부 다 3년 만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밤낮 없이 뛴 사람들이. 밤낮 없이. 자, 그래서요, 1만 시간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거의 같습니다. 레비틴 교수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1만 시간이냐? 하필이면 왜 1만 시간이냐? 그러니까 레비틴 교수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신경과학자입니다. 뇌신경과학자예요. 그래서 뇌신경과학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음악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확실히 왜 1만 시간인지를 밝히지 못했지만 이 사람의 답변은 뭐냐 하면, 아마도 우리 뇌가 새로운 습관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는데 1만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1만 시간 만에 뇌가 그것을 인식을 하는데 8,000시간 연습한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뇌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에게 특히 네트워크 사업에서 1만 시간이 필요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임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법칙의 임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량. 임계량은 그 임계량을 기준으로 임계량이 미치기 전의 양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과 임계량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물리 현상이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일정량을 넘어야 그 현상이 나타나지 그 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현상에 이런 것이 있듯이 인간세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때요, 일정 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으면 한 단계를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서 중단해 버리니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통에 물을 붓는다고 합시다. 계속 물통에 불을 붓는데 물이 넘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한 방울에 물이 넘칩니다. 그게 임계량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앞에 부은 물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차가지고 어떤 순간에 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그 자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지? 스케이팅 하는 김연아. 책에 보니까 요 뺑 도는 걸 10,000번 연습했답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나는 2번만 연습하면 되겠더만은 10,000번을 연습했다. 10,000번. 그런데 10,000번 중에 3,000번을 넘어졌답니다. 3,000번을 넘어졌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에디슨 같이 발명왕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한 사람이에요. 1039가지인가 했죠. 특허와 발명이.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전등 하나 만드는데요, 에디슨의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전등을 만드는데 9,999번을 실패했더니 한 기자 녀석이 와서 내가 또 만들고 있으니까 10,000번을 실패하냐고 물어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디슨 대답은, 이 사람아, 나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네. 불이 안 켜지는 방법을 9,999가지나 알아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디슨도 자기가 몇 번 실패한지를 잘 모르는가 봐요. 다른 사람이 쓴 에디슨 전기원에 3,000번을 실패했다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열 전구 만드는데 3,000번을 실패했는데 계속 했다.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별로 안 좋아요. 초등학교 3개월 다녔죠?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에디슨의 모든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느냐?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다. 천재란 단순히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발명품은 우연히 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내가 땀을 쏟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일본인 의사가 쓴 겁니다. 일본인 의사가 쓴 건데요. 아침형 인간. 그 책에서도 그 의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전부 지금 젊은이들인가 모든 사람들이 올빼미형 인간이 돼 있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그런데 이 습관을 밤 11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아침형 인간인데 요게 정착되는데 적어도 100일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사 얘기예요, 의사가. 의사 얘기예요. 100일은 해야 그게 된대요. 심지어는요. 대관령에서 명태 가지고 황태 만드는데도 100일은 해야 된답니다.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게 20번을 얼었다 녹아야 된다는데요. 20번을 얼었다 녹았다 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약 100일 걸린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맛있는 황태가 안 된대요. 100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과학적인 것은요.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라고 그러는데 그건 누가 세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하루에 수백여 개가 죽고 수백여 개가 새로 생겨난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00여 개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 몸이 새로운 세포로 완전히 바꿔지는데 얼마 걸려요? 100일이 걸립니다. 100일이 걸려요. 그래서 아들 군대 갈 때 아이고 이 자식 잘 갔다 오라 이렇게 아는 분은 100일 후에 휴가 나오면 그 몸뚱이는 다른 몸뚱이에요. 전혀 처음에 안 왔던 몸뚱이는 전혀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